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데이터 어규멘테이션과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연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도에 나온 연구이고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Emerging Technology Forecasting, Data Augmentation, Deep Learning, Supervised Learning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데이터 어널리시스 분야에서 이용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로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을 때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대량의 신테틱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학습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양이 적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학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차로는 인트로덕션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하는 방법론들, 그리고 이 딥러닝 연구들이 서지정보 연구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랑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분리해서 라벨링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컨스트럭션하고 그 적은 양의 데이터를 어규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증가시키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학습을 하는 과정까지를 메토돌로지에서 설명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리절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콘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신기술 예측의 중요성과 기존 서지정보 기반의 연구 방법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에서 기술 변화에 직면하여 전략적인 기회를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입니다. 기존의 예측 연구는 규범적 또는 외섭적 방법을 이용을 했고, 이런 외섭적 방법은 서지 정보, 이 특허의 서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연구가 이 특허의 서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신기술 예측을 하는 연구들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특허 및 이 커브 피팅을 이용을 해서 신흥 기술을 예측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 두 번째 연구는 이 신흥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서지 정보 및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는 고급 부가가치 신기술을 식별하기 위해서 발명가의 팀 규모를 고려해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서지 정보 기반의 분석들은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를 무시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나 클러스터링 분석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신기술 예측 모델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허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새롭고 영향력이 있는 큰 기술 클러스터와 그 클러스터들의 변화 추세를 식별하는 연구도 있었고,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모델을 통한 특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신기술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주도 기반 방식의 모델들은 외부 도메인 지식을 통합할 수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편향된 전문가 기반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지도 학습 방식이 아닌 지도 학습 기반의 방식도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지도 학습 기반의 방식은 전문가의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 없이 이렇게 레이블이 A라고 나오면 A라고 딱 해석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도학습 방법은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외부 지식을 포함을 해서 예측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 이런 지도학습 기반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포캐스팅 연구들은 이제 사실 다양하진 않지만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제한되고 있는 연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예시로 든 다른 논문으로는 특허 데이터의 새로운 기술의 초기 개발을 감지하기 위해서 로봇공학 이제 분야를 대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한 이제 논문도 있었고, 이 미국 특허 분류 시스템에 설정된 새로운 클래스를 기반으로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 신흥 기술을 예측하도록 훈련된 이제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학습에서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정확도를 이제 좋게 얻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지도학습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려면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얻는 데는 비용과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고, 특히 이 기술 예측 분야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더 얻기가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딥러닝에서 이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겐 기법, 제너레이티브 어드베서리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증가시키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연구들이 몇 가지 제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겐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이 겐의 개념과 이제 겐을 이용한 연구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사를 작성해 두었는데, 거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는 이 생성자랑 판별자 두 가지의 이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두 개의 생성자랑 판별자가 적대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해서 이 생성자는 보다 이 판별자를 잘 속이려고 하는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 판별자는 이 생성자가 만든 데이터를 좀 더 잘 판별하는 학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적대적인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최근에 겐 기반의 이제 연구들이 훈련 샘플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즉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딥러닝을 통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겐을 이용을 했고, 이 뒤쪽에서 얘기하는 딥러닝은 DNN 모델을 이용을 해서 DNN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표의 하위의 세부 목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이 샘플에 라벨을 붙이고 이제 특허를 수집을 하고 그 특허별로 이런 라벨 데이터를 붙여서 그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세부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이 딥러닝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보다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겐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 적은 양의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이 이제 두 번째 연구 목표. 마지막 세 번째 연구 목표로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세부 목표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관련된 연구들 리뷰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orecasting Emerging Technology Based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이고, 지도학습의 정의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라벨이 타겟이 정확하게 이제 정의되어 있으면 지도학습, 그리고 라벨이 없는 학습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에 비해서 이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의 학습을 통해서 재사용성과 외부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트로덕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였고,
두 번째 장점은 훈련된 클래시파이어는 샘플의 범주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제공을 해서 이제 매뉴얼한 그 프로세스를 크게 줄이고 그 매뉴얼한 프로세스로 해석으로 인한 주관적인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비지도 학습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그 해당 클러스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문가가 해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지도학습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로 클래스이다라고 딱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주관적인 편향이 들어갈 수 있는 매뉴얼한 프로세스가 없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도학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학습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헌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도학습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을 하려면 예측 문제를 이제 분류기 구성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떠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떠한 기술에 대한 내용을 넣었을 때 이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혹은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모델을 학습을 해야지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아닌지가 나오는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특정한 이 기술을 어떻게 입력으로 넣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기술이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아닌지도 정의를 해야지 이제 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샘플 레이블 지정, 이제 데이터 세트 구성, 그리고 이제 분류기 훈련 및 테스트,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텝을 실제로 이 신흥 기술 예측에 이제 적용해 본 것이 이 페이지 10의 페이지 10번째 페이지의 이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이 샘플의 레이블을 지정을 하고 출현하기 시작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즉 이제 특정 시점, 어떤 시점에 이 특허가 등장했는지를 이제 정의 내리는 단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출현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이머징 테크놀로지 데이터로 이제 수집을 하고 해당 데이터의 특징,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 데이터의 이 피처와 이머징 테크놀로지 혹은 이제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범주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보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특정 기술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이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것까지가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고, 이 부분을 먼저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그라운드로는 서지학 분야에서 이제 딥러닝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지학 분야에서는 이 딥러닝이 이제 현재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본 페이지에서는 먼저 그러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이런 딥러닝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였을 때 이 서지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분류 혹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지학 분야에서 딥러닝을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이 먼저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 이 딥러닝은 빅데이터 지능화 방식의 핵심으로서 기존의 통계적인 지도학습보다 강력한 모델링 능력 그리고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매개 변수를 완전히 최적화하고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하려면 기존의 서지 측정 연구에서 이제 대규모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줄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신기술 데이터가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사용해서 신흥 기술을 예측하는 기존의 방법은 교육 과정에서 쉽게 과적합되어 예측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즉 기존의 데이터로는 이러한 딥러닝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챕터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서지학 분야에서 딥러닝이 적용될 때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모두 데이터의 수가 계속 이슈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본 논문에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이머지 테크놀로지를 예측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이제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그라운드로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in small scale 샘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이제 앞서 계속 언급됐다시피 이제 적은 양의 데이터일 때 이제 학습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오버샘플링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데이터 규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클래스의 예제가 불균형한 경우 소수 클래스의 훈련 예제를 복제하거나 인공 노이즈를 추가해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생성해서 훈련 세트를 확장하는 이러한 개념이 199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소수의 클래스 데이터 세트에 오버샘플링 인스턴트를 추가해서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불균형 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A 클래스랑 B 클래스랑 C 클래스가 모두 균등하게 1000개씩 있을 때가 학습이 가장 잘 되고, A 클래스랑 B 클래스는 1000개씩의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C 클래스는 이제 한 4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이 C클래스, 이제 수가 너무 적은 이 클래스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A, B, C 클래스 중에서 이 C클래스 4개밖에 없는 이 데이터를 복제를 하거나 인공 노이즈를 추가해서 좀 이 C클래스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기존의 데이터 오규멘테이션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거는 지금 불균형에 대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포캐스팅 문제에서는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불충분한, 데이터 수가 A 클래스이든 B 클래스든 어떤 클래스이든 그 데이터가 많지 않은 그 불충분한 상태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 연구는 겐을 이용한 데이터 오규멘테이션 방법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논문들을 리뷰해 보았을 때 겐 기반의 데이터 증강을 사용한 후에 분류의 정확도가 5%에서 10%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었고, 이 겐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흥 기술을 예측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하는 이제 본 연구에서도 이런 제한된 데이터 샘플의 양이 적을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겐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는지 그 메토돌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롤한 프로세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라벨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즉 훈련 데이터셋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GTHC라는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아니고 매년 나오는 그러한 일종의 뉴스 기사에서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구별을 해서 라벨링을 하는 그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이고, 이러한 라벨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특허 데이터에서 피처를 셀렉션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 단계까지가 이 두 번째 데이터셋 컨스트럭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데이터의 이제 양을 증가시키는 게 데이터 오규멘테이션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이제 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DNN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포캐스팅 모델 컨스트럭션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 앞쪽에 정의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들어갔을 때 이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혹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를 이제 클래시파이어, 이제 분류해주는 그러한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이밸류에이션에서 이제 구축한 데이터들과 모델들을 이용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벨링,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 앤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샘플들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버롤 프로세스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단계는 GTHC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이 GTHC는 1979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정보기술 연구원 및 분석회사로 설립된 가트너에 의해서 제안된 이제 데이터셋 이제 혹은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이제 신흥 기술의 특정 개발 단계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매년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년 이 하이퍼 사이클의 이제 형태로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을 이제 나타내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특정 연도에 이제 어떤 기술이 이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면 그것이 이제 이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머징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런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출연을 했는데 2012년도에 빠진 기술이라면 이것은 이 기술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 이 기술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이제 GETHC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랑 이제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라벨의 식별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였지만 ET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NET는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의미합니다. 이 연구가 이제 이 단계에서 하고 싶은 것은 신흥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서 신흥 기술과 과거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라벨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았고, 이 특정 연도에 처음으로 GTHC에 진입한 기술을 해당 연도에 ET 샘플로 표시를 하고, 특정 연도에 이 GTHC에서 탈락한 기술을 해당 연도에 NET 샘플로 표시를 이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이 GTHC에 이제 진입하거나 혹은 이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기술이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혹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예시를 들여다보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2008년에 처음으로 이 GTHC에 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2008년도부터 이머징 테크놀로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이 프로세스 단계에서 보면은 2008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ET 샘플로 명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 차트에서 빠졌는데, 이는 이 기술이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사례는 2008년도에 ET, 2015년도에 NET 샘플로 이제 식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이 실제로 특허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데이터셋 컨스트럭션 단계이고, 가장 먼저 이 샘플 라벨에 대한 특허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각 샘플이 ET 또는 NET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제한된 방법의 이제 목적은 이제 뒤에서 말해야겠지만 그 DNN 클래시파이어의 목적이 1년 후에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고, 만약에 ET 시점,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라벨링이 붙여진 시점이 X, 그리고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라벨링이 붙여진 시점이 이제 Y라고 한다면, 기준 연도를 0년도라고 했을 때 이제 이 0년도에서 X-1년도까지의 특허를 ET, 이머징 테크놀로지 특허로 라벨링을 하고, X 이어부터 이제 Y-1년도까지의 특허를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특허로 이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이 이 NET 특허로 라벨링이 된 이 부분은 이제 X 이머징 테크놀로지 이 라벨만 있으면 이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이 두 번째 NET 특허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둘 다 있는 경우에만 그 라벨링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예시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보면 ET,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라벨링된 이어가 2008년도,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2015년도에 이제 라벨링이 됐기 때문에 ET 특허들은 2007년도까지 출원된 이전 기준연도부터 2007년도까지 출원된 특허들을 의미하고,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특허는 2008년도부터 이제 이 NET 이어 바로 1년 전까지인 2014년도에 출원된 특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 출원된 수집된 특허에서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특허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을 해서 이 ET랑 NET 샘플에서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측 정확도는 이러한 특허의 피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의 피처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전의 연구들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를 리뷰하였을 때 총 이제 7가지의 이제 피처를 정의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카테고리로 묶으면 5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피처 7가지의 피처를 통해 도출된 7차원의 벡터를 이제 최종적인 기능 벡터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이제 피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ackward citation. 이것은 이 특허가 이제 인용한 이제 특허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테크놀로지 사이클 타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umber of non-patent citation, 특허가 아닌 것을 citation한 경우, 그리고 이제 numbers of claim 청구항의 개수, family patent size, 이제 얼마나 다양한 국가에서 출원이 됐는지, 그리고 number of IPC, 얼마나 많은 기술 분야의 특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ward citation, 얼마나 많은 특허들이 해당 특허를 이제 인용했는지, 이렇게 총 7가지의 피처를 이 특허의 핵심 피처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벡터들은 이제 특허 하나 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ET 특허들 모두, 그리고 NT 특허들 모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터로 예시를 들자면, 기준 연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모든 특허에 대해서 하나의 7차원의 벡터가 나오는 거고,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모든 특허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각각 특허에 대해서 이 피처들을 모두 정의를 한 다음에 산수 평균을 취해서 해당 값을 이제 벡터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의 피처를 모두 정의를 한 다음에는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랑 이제 트레이닝 셋을 이제 나누는 이제 이 데이터셋 컨스트럭션 단계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측 모델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을 이제 7대3의 비율로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였고, 이제 여기서 그 학습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겐 기반의 데이터 증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방법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베이스드 온 겐입니다. 이 겐 기반의 데이터 증강 같은 경우에는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샘플이 이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겐을 적용을 해서 이 학습 데이터 수를 늘리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뒤쪽에 케이스 스터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학습 데이터 수가 50개 정도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도 한 50개,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도 한 5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너무 적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겐 기반으로 데이터를 합성시키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겐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너레이티브 노이즈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터랑 이제 진짜 데이터 타겟 데이터랑 이 생성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이 데이터들이 생성된 데이터인지 혹은 타겟 데이터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제너레이터는 보다 이 트레이닝 셋과 이제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거짓말로 꾸며낸 데이터랑 이 트레이닝 셋 실제 데이터를 잘 판별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 데이터는 가짜이다. 만약에 진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 데이터는 진짜이다 라고 판별해 주는 것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레이터는 보다 이 진짜 데이터랑 비슷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의 이제 기본적인 어규멘테이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제네레이터를 잘 학습을 시켜서 이 제네레이터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매우 유사한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게 만들고,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만약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였으면 그 데이터를 실제 이 DNN 클래시파이어, 이 예측 모델을 학습하는 데에 추가를 시켜서 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로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겐 부분과 이제 이 DNN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겐 부분에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인 데이터들이 이 DNN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 셋도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DNN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실제 데이터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의 이제 생성 데이터, 신테틱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도 추가로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DNN 분류기를 통해서 이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혹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 DNN 분류기 이제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DNN 분류기는 겐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다량의 합성 데이터를 이제 샘플로 훈련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인퍼런스를 할 때에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었던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던 그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가 이머징인지 이머징이 아닌지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어큐러시 F1 스코어 G민스를 이제 이용을 하였고, 컴퓨전 매트릭스도 이제 작성을 해서 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GTHC를 기반으로 57개의 ET와 이제 48개의 NET 샘플을 추출을 해서 이용을 하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퍼사이클에 이제 등장한 기술들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시게 되면 테이블 3에서 5G가 201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테이블 3은 ET 샘플에 대한 이제 결과이고,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5G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 GTHC에 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가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된 연도가 2017년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표는 이제 NET의 샘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했다시피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 특허 데이터 샘플에 대한 7가지 피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9가 이러한 피처들을 쭉 정리해 놓은 표이고, 그 중에 첫 번째 802.11AX라는 테크놀로지를 예시로 들게 되면, 이 표는 NET 샘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2017년도에 이제 이 특허는 2017년도에 이제 이 앞에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된 특허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된 연도를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나온 특허이고, 그렇다면 이 특허는 이제 총 2016, 2017 이렇게 2년도에 나누어서 이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 샘플에 대해서는 2016, 201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2016이기 때문에 기준연도를 우리는 2008년도로 정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땡땡땡에서 2016년도까지는 매년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아닌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샘플로서 총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9개의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X년도부터 X-1년도까지, 즉 2017년도 이때에는 이 특허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이제 정의가 하나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2.11AX라는 기술은 총 9개의 이제 ET 샘플을 만들게 되고 하나의 NET 샘플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연도별로 이 7가지 피처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이제 7차원의 벡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겐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어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를 DNN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겐 모델과 DNN 모델 모두 이제 간단한 DNN 모델을 이용을 하였고,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렐루 유닛을 포함하는 2개의 은행 레이어를 이제 기반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소프트맥스 유닛이 출력 레이어라고 정의된 걸로 봐서는 이제 7개의 이제 원합 벡터를 통해서 이제 원합 벡터가 아니라 7차원의 이제 벡터를 통해서 이 각각 이 7차원의 벡터를 통한 이제 아웃풋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는 이 7개의 7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노이즈 벡터는 4차원, 이제 4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4개의 렐루 유닛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는 7차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7차원 소프트맥스 유닛을 이제 소프트맥스 유닛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non activation function 유닛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에 생성된 유닛 혹은 이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거짓인지 참인지, 생성된 건지 생성된 것이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이제 보시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100번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한 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100번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한 번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쟁 학습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텐서플로우 1.1 버전과 파이썬 3.5.2 환경에서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DNN 모델, DNN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도 32개의 렐루 유닛을 이제 포함하는 2개의 은니층과 2개의 소프트맥스를 이제 출력 레이어로 이용을 해서 이 2개가 이제 출력 레이어인 이유는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 혹은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아닌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인지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2개의 확률이 이제 1이 되게 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아웃풋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기 입력의 차원은 이제 아까 이제 이 데이터 총 7개의 특징 벡터를 가지고 있는 그 7차원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기 입력은 이제 7차원이고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볼 건데, 이제 맨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 합성 데이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야지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신택틱 샘플의 수, 겐을 이용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든 가짜 데이터, 신택틱 합성 데이터가 몇 개일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는 이제 정확도 어큐러시랑 F1 스코어랑 G민스를 이용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0부터 1000까지 갈 때까지가 이렇게 수렴, 이제 상향되는 수렴을 하게 됐고, 이제 이 1000부터는 이제 약간 그 성능이 횡보한다라고 해야 될까? 이제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000개의 이제 데이터가 가장 1000개의 이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뒤에는 이 1000개의 신테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분석을 수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쪽에서 데이터 개수를 얘기했다시피
57개의 ET 데이터와 48개의 NET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1000개로 맞추어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확도가 77%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정확도가 77%로 나온 이제 겐 DNN,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다른 이제 통계 기반의 클래시파이어 모델, SVM이나 NB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 이런 모델들보다 이 어큐러스가 더 좋았다. 그리고 F1 스코어랑 지민즈도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고, 다른 통계적 기반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과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겐을 이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다. 그리고 DNN 기반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포캐스팅을 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 이머징 테크놀로지 혹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이제 판별을 해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가트너가 이제 발표하는 GTHC를 이용했다라는 이제 특징 또한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신기술 예측을 위해서 기본적인 딥러닝 기반을 발전시킨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기술 예측 문헌에 기여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딥러닝 분류기를 통해서 예측 모델의 외부 지식을 인베딩할 때 제한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비지도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기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보았다시피 겐 구조를 이용을 하였는데도 이제 매우 간단한 DNN 모델을 이용을 하였고,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DNN 모델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결과가 77%가 나왔는데, 사실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 분야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그냥 숫자 핸드라이팅 클래시피케이션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의 좋은 성능이 나오는 모델도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렇게 더 좋은 성능을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모델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연도별로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피처 벡터를 이제 추출을 하였는데, 그런 피처 벡터가 7가지의 이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도출된 피처를 이용하였는데 그게 과연 맞을지, 또 다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추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한계점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연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벡터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 텍스트를 고려하는 부분이 많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한계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분류함에 있어서도 가트너가 발표한 그 자료만 이제 참고를 해서 그 데이터셋을 구성했다라는 한계점 또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은 좀 더 좋은 향후 연구가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사점을 이제 가지고 본 연구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